안녕하세요. 저는 중년의 위기를 탈출한 닥터 Y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이 찌는 많은 원인 중에 경제적으로 고달프면 왜 살이 찌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적게 더 먹게 되니까 또 말라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조금 더 파고들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가난과 비만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잠시 후 말씀드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살이 찌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살찐 사람은 본인 스스로도 건강이나 예쁜 옷, 멋진 옷이 맞지 않아서 힘든 것도 있고,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잘 인정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죠. 뚱뚱해도 잘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런 사람들 있죠. 제가 저격하는 것 같아서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생각해보면 그들 뚱뚱한 셀럽도 사실 날씬해 뜨면 좀 더 잘 나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굉장한 의지와 능력을 가졌거나 운이 아주 좋았던 그런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뚱뚱한 셀럽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항상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살 안 빼지? 돈도 많을 텐데. 자, 여기까지 공감하셨다면 지금부터 영상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빠듯한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비만으로 갈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날씬한 분은 비만으로, 비만인 분들은 고도비만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해결책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얘기가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만 관련 치료를 하다 보니까 비만이 심한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번에 서치를 하다 보니까 Poverty Premium, 가난 프리미엄이라는 마케팅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의 뜻은 이제 저소득층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른바 Poverty Pay, 가난 비용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아니 무슨 애플페이도 아니고 가난 비용이라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한 마케팅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래돼서 제가 정확한 예시는 잘 못 되겠는데 분유였는지 통조림 같은 그런 공산품 같은 음식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도 2000년대 이전 미국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요즘으로 치면은 프리미엄 밀키트 같은 그런 제품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흔하지만 예전에는 프리미엄 서비스였겠죠. 이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애초에 비싼 일회용 상품이니까 당연히 부유층 고객들이 더 많이 사갈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빈민층에서 오히려 더 많이 사갔다는 건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하는 일의 부가가치가 낮아서 노동시간이 길고 최소 필요한 자기 시간을 내는데 어려움이 많다고요. 한마디로 요리 시간이나 수면 시간이나 이런 걸 줄여가면서 일을 한다는 건데요. 자기 먹을 것을 요리하기에는 너무 피곤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공산품 프리미엄 포장 음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팔리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가난해도 비용을 제공합니다. 가난을 벗어나려면 강인한 의지가 필요한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사실 여러 악순환을 타게 하는 주변 환경이 너무 많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음식을 간편하게 사 먹으려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간편한 음식이 또 싼 음식이 많죠. 그래서 더 그 경향이 심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편의점인데, 제가 편의점에서 먹을 만한 그 다이어트 음식 리뷰를 그 전에 했었죠. 그때 정말 먹는 거 찾느라고 고생했었어요. 여튼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컨텐츠는 제가 위에다가 링크를 달든가 하겠습니다. 여튼 편의점 같은 데서 다이어트 음식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저소득층은 거기서 그냥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음식을 배달 주문할 때 적정 배달료가 얼마냐, 적당하냐는 질문에 놀랍게도 소득이 가장 적은 집단이 가장 많은 배달료를 낼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2022년 9월에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이들이 적정 배달료를 1,884만 80원, 400만 원은 1,699원,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1,627원으로 점점 떨어지네요. 소득이 낮을수록 간편한 음식에 대한 더 의존도가 높은 거죠. 더 많은 배달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사실 말할 것도 없지만 배달 음식은 뭐다? 네, 배에다가 살 달아주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그죠? 자, 무엇보다도 이런 간편한 음식은 진짜 대부분이 탄수화물이 90%를 차지하는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얘기한 건데요. 살찌는 중요 원인이 뭐라고 했었죠? 네, 인슐린 분비입니다. 인슐린은 대부분 탄수화물 섭취가 좌우를 해요. 탄수화물로 대신된 식사만 계속을 하면은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고 간편한 외식, 배달식 등은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살찌는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스트레스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작은 일 하나하나가 다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기업을 한다거나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고소득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사거나 할 때 사지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라거나 병원비를 못 낸다거나 무엇보다도 주변 환경이 좋지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좋지 못한 동네에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슬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크고 작은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안고 있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많이 먹으면 당연히 찌겠지만요. 좀 더 의학적으로 들어가면 일상생활에서 하는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죠. 콜티졸.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 조절을 방해해서 더 살이 찌게 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혈당 조절이 안 되니까 야작이 나니까 그래서 살이 더 찐다 이런 얘기죠. 무엇보다도 동네에 취객도 많고 안전도 좋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면 환경이 잘 조성이 되지 않고 당연히 양질의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러면 잠을 또 못 자면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증가하고 결론은 살이 찝니다. 세 번째는 지병입니다. 전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병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병 앞에서 이제 부자나 가난한 자나 평등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좀 생각이 제가 바뀌었어요. 병을 가진 상당수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의대 다닐 때도 그런 강의를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논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목은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tatus, 사회적인 요소들이 건강 상태를 어떻게 결정짓느냐 이런 거죠. 결론을 한번 볼까요? Evidence that SES is related to the multiple risk factors for disease and death. SES, 그러니까 Socio-Economic Status, 사회 경제적인 계층이 낮거나 높거나 하는 그런 계층이 있으면은 그게 disease, 질병, death,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냐, 어떤 요인이냐. 결론을 보니까 there is more than enough evidence that SES is related to the multiple risk factors for disease and death. 경제적 계층과 질병, 죽음이 연관이 있다는 데는 more than enough evidence. 충분한 근거보다 more than, 훨씬 더 근거가 많이 있다. 한마디로 증거가 차고 넘쳐서 오늘 밤새 이야기할 수도 있다. Behavior and lifestyle choices such as smoking, lack of exercise, poor diet, and obesity have been related to cancers, heart disease, stroke, and diabetes. 생활 습관이 특히 안 좋다. 담배, 운동 부족, 좋은 거 못 먹고 특히 비만 이런 것들이 암, 심장질환, 풍, 당뇨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다. These risk factors have been found to be greater in persons with low SES than higher SES. 이런 위험 요소들은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압도적 greater persons in low SES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맞았죠? 여러분 가난하면 살이 찌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픕니다. 아프면 돈이 들어요. 돈이 들면 있던 건강도 망칩니다. 건강이 망치면 살은 당연히 안 빠지겠죠? 부자들의 건강한 습관. 여러분 부자의 건강한 습관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가난해지는 환경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서 신체에 대한 좋은 습관을 유지하기도 하는 체중 금수저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은데 많은 습관들 중에 하나하나 제거해서 올라간 사람들 그러니까 자수성가형 그런 체중 수저도 있겠죠. 날씬해졌다기보다는 살이 찌는 가난한 습관을 하나하나 제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건강한 음식을 찾아 먹었다기보다는 살찌는 음식을 피하고 운동을 찾아 했다기보다는 피곤해서 누워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상태를 벗어났다는 거죠. 제 주변에도 정말 다 가진 건강한 부자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몇몇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특히 이제 운동하는 모습을 특히 볼 때 제가 좀 느끼는데
근데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운동을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제 의지의 운동을 갖고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생활의 일부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내 생활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제거될 때 이런 경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모든 다이어트는 안 좋은 습관을 하나하나씩 버려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체중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자수성가형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건강하지 못한 환경,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내가 자수성가형 체중 수저가 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중년의 위기를 탈출한 넘버원 닥터, 닥터 Y였고요. 오늘 체중 관련된 이런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